여보, 정신 차려요, 빨리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손발이 좀 저리다고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엊그제 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69세 환자분의 실제 상황입니다. 단순한 손발 저림을 방치했다가 새벽에 쓰러지셨습니다.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30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다고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대한심장학회 통계를 보십시오. 60대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 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가 더 무섭습니다. 손발저림 같은 혈액순환 장애를 5년 이상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합병증 발생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73세, 8년 경력의 심장내과 미순환기 전문의 박혈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초반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당시 제 혈압은 185, 콜레스테롤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명이라고 불리던 제가 정작 제 몸의 신호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저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했고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다 챙겨 먹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20년 넘게 혈관 건강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그 한 잔,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그 음식, 혈압을 낮추려고 열심히 하는 그 운동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제약회사와 의료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아파야 병원에 오고 약을 사고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혈압약만 얼마입니까? 콜레스테롤약까지 합치면 적어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나갑니다.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00만 원에서 1만 원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입니까? 전국의 수백만 명이 매달 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2주 만에 혈압 168을 97로 낮추고 당화혈색순, 살을 5.9로 떨어뜨리며 15년간 고생하던 손발저림을 완전히 없앤 실제 사례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법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 1,000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3가지와 혈관을 되살리는 최고의 방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24년간 카이스트 연구진이 발견한 혈관 청소 신물질의 정체와 누르기만 해도 5분 만에 막힌 혈관이 뚫리는 특급 혈자리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약값 내며 고통받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들려드려야 할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2달 전 제 병원을 찾아온 67세 이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님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발이 너무 저려서 밤에 한숨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서 주먹도 못 쥐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잡고 가야 해요. 계단은 아예 못 올라가요. 한층 올라가는데 3번은 쉬어야 해요. 이순자님의 손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창백했고 손톱은 푸르스름했으며 손등의 핏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말초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은 안 다니셨어요? 아니요. 15년째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최근 3년 전부터는 콜레스테롤 약까지 추가됐고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지럽고 속은 메스껍고 입맛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도 가봤는데 다들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꾸거나 추가하자고만 하더라고요. 좋다는 건 다 해보셨다고요? 네, 안 해본 게 없어요. 홍삼도 먹어봤고 오메가3도 먹어봤고 코엔자임도 먹어봤어요.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아봤고 부항도 떠봤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순자님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요.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귀찮아서 커피부터 마셔요. 블랙커피요. TV에서 블랙커피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바로 운동 나가세요? 네, 공복에 운동하는 게 지방 연소에 좋다고 해서요. 공원에서 빨리 걷기 30분 하고 계단 오르기 10분 해요. 운동 끝나고 아침은 뭐 드세요? 주로 빵이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우유 한 잔이요. 저녁은요? 저녁은 일찍 먹어요. 6시쯤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바나나 하나 먹어요. 칼륨이 혈압에 좋다고 해서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순자님은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TV에 나온 전문가들의 조언도 따르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도 실천하고 좋다는 건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순자님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을까요? 왜 15년간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순자님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계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혈관을 죽이는 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순자님의 생활 습관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자님은 지금 혈관을 향해 매일 총을 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멈춰야 합니다. 최악의 습관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뜨거운 블랙커피.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커피 마시기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은 진한 블랙커피를 드시죠. TV에서 커피가 항산화 효과가 있고 치매 예방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혈관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금식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농축되어 있고 혈당은 낮으며 혈관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페인이라는 강력한 각성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자극되면서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공복 상태에서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신 사람들의 혈압을 측정했더니 평균 10매가 급상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매까지 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혈관이 약한 60대 이상의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공복 커피 한 잔으로 미세혈관 파열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순자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드셨다는 겁니다. 뜨거운 온도 자체가 혈관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고무 호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스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세게 틀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터지거나 금이 가겠죠. 여러분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이순자님은 이 습관을 15년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씩, 1년이면 365번, 15년이면 5475번입니다. 혈관이 5475번 공격당한 겁니다. 혈관이 멀쩡할 수가 없죠. 최악의 습관 두 번째, 공복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운동은 건강에 좋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이순자님은 커피를 마시고 바로 공원으로 나가서 30분간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공복 상태에서 말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혈관에 치명타를 날리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커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뜁니다. 혈압은 더욱 올라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의 2023년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혈압이 140 이상인 상태에서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운동 중 혈압이 순간적으로 180에서 200까지 치솟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200이면 어떤 상태일까요?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의 2배 이상입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벽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균열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벽에 금이 간 곳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복 상태라는 점입니다.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순자님은 이 운동을 매일 아침 30분씩 15년간 하셨습니다. 혈관은 매일 아침 폭격을 당한 겁니다. 최악의 습관 세 번째, 저녁 바나나와 우유.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에 좋다. 우유는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좋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이미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당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의 당 지수는 60 이상입니다. 여기에 우유의 유당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하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저녁에, 그것도 자기 전에 먹는다는 점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느려집니다.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됩니다. 고려대 의대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2024년 연구를 보십시오. 저녁 9시 이후에 고당질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은 그룹보다 야간 혈당이 평균 40% 더 높게 유지되었고 혈관 염증 지표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순자님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바나나와 우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밤새 높은 혈당 상태가 유지됩니다. 혈관은 8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격받는 겁니다. 이것을 15년간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순자님이 왜 15년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지 말입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순자님은 약을 먹으면서도 매일 혈관을 파괴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면서 다른 쪽에서는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지만 그렇다고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상태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물을 붓는 것을 멈추고 배에 난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순자님께 단 3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처방도 비싼 품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순자님은 단 2주 만에 15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최고의 방법 첫 번째, 아침 기적의 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혈관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 몸은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경미한 탈수 상태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점도가 올라갑니다. 혈관벽에 노폐물이 달라붙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4시에서 아침 10시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간대에 혈액이 가장 끈적끈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묽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관벽에 붙어있던 노폐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들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 전해질들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그런데 밤새 땀으로, 호흡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는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맹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들어왔는데 전해질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혈액이 더 묽어져서 전해질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한 꼬집 넣는 겁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2023년 연구를 보십시오. 아침 공복에 천일염을 소량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탄력도가 평균 23% 증가했고 혈압 변동성이 30% 감소했습니다. 특히 천일염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8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의사들도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제된 소금, 즉 식탁염은 절대 안 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만 99% 이상 남아 있습니다. 다른 미네랄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것입니다.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할 수 있고 너무 뜨거우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의 양은 200ml, 종이컵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천일염의 양은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 한 꼬집 약 0.5g에서 1g 정도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기 힘들고 오히려 나트륨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에 소금을 넣고 잘 저어서 녹인 후 천천히 마십니다.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이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기 전에 마십니다. 왜 양치 전이냐고요? 밤새 입 안에 생긴 세균들도 함께 씻어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순자님은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사흘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마르고 손발이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침에 손가락을 쥐었다 펴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는 밤에 손발저림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최고의 방법 두 번째, 혈관 청소 주스. 매일 한 잔씩 마시는 혈관 청소 주스입니다. 재료는 단 3가지, 양파, 당근, 사과입니다.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무엇을 할까요? 첫째,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녹입니다. 마치 기름때를 녹이는 세제처럼 작용합니다. 둘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넓어지게 합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연구팀이 24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이 세포가 손상됩니다. 손상된 내피세포 틈으로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파고듭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퀘르세틴은 이 손상된 내피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혈관이 다시 젊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무엇을 할까요? 첫째,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혈관벽이 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산화는 쉽게 말해 녹쓰는 겁니다. 혈관이 녹슬면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둘째,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에 생긴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셋째, 면역력을 높입니다. 혈관을 공격하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내보내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무엇을 할까요? 첫째,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펙틴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둘째, 이미 흡수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펙틴이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셋째,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펙틴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혈관 손상이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를 보십시오. 하루에 사과 1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평균 8에서 10%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를 도와 흡수율을 높이고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양파 반 개, 당근 1개, 사과 1개를 준비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 재료도 괜찮습니다. 둘째, 깨끗이 씻습니다. 특히 양파와 당근은 껍질째 사용할 것이므로 흐는 물에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셋째,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양파는 4등분, 당근은 3cm 정도 길이로, 사과는 씨를 제거하고 8등분합니다. 넷째, 믹서에 재료를 넣고 물 200ml를 붓습니다. 얼음은 넣지 마십시오.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곱게 갈아줍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체에 거르지 말고 그대로 마십니다.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일곱째,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만들고 나서 바로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둘째,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한 번에 마실 양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뇨가 심한 분들은 사과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빼도 됩니다. 넷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님은 이 주스를 매일 아침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양파 맛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사흘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2주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15에서 96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최고의 방법 세 번째, 혈관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밖에 나가야 하고 땀도 흘려야 하고 힘들잖아요. 특히 관절이 안 좋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은 운동 자체가 고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혈관 스트레칭은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소파에서, 심지어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끝 펌핑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발끝까지 내려간 피는 어떻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까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혈관이 눌립니다. 혈액이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면 혈관이 다시 넓어지고 새로운 피가 들어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가 순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발과 다리에 피가 고입니다. 부종이 생깁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발끝 펌핑 운동은 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펌프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편안하게 눕습니다. 침대든 소파든 바닥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눕습니다. 둘째,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등이 정강이 쪽으로 오도록 당기는 겁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합니다. 셋째, 발끝을 반대로 쭉 펴줍니다. 발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펴는 겁니다. 이때 종아리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합니다. 넷째, 이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루에 3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 번에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루 총 3분이면 됩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의 연구를 보십시오. 이 발끝 펌핑 운동을 하루 3번씩 2주간 실천한 그룹은 하지, 정맥 혈류 속도가 평균 40% 증가했고 손발저림 증상이 6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 증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막혔던 길이 뚫린 겁니다. 정체되어 있던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순자님은 이 운동을 매일 3번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끝을 당길 때 종아리가 너무 뻐근하고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이 굳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지나니까 좀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발목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였고 2주 후에는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3가지 방법을 매일 실천한 결과 이순자님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주 후 이순자님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혈압을 재는데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168에서 97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혈압계가 고장 난 줄 알고 다시 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당화혈색소 2.4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15에서 92로 낮아졌습니다.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순자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약을 바꾸셨나요?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약은 그대로 먹었어요. 다만 생활 습관을 좀 바꿨어요. 무엇을 바꾸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 마시고 양파, 당근, 사과 갈아서 마시고 발끝 운동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순자님이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15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손발이 저려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발이 따뜻해요. 계단을 올라도 숨이 안 차요. 손주들 안아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순자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늙어서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습관과 환경 때문에 그 능력이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 억눌려 있던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특급 비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혈관 회춘 지압법입니다. 특급 비법 혈관 회춘 지압법. 우리 몸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특별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을 정확하게 자극하면 막힌 혈관이 뚫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합복혈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에 있는 오목한 부분입니다.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붙이면 살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볼록한 부분의 가장 높은 곳이 합복혈입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반대편 엄지로 이곳을 3초간 강하게 눌렀다가 떼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양손 모두 합니다. 합복혈은 상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손과 팔의 저림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족삼리혈입니다. 무릎 아래 네 손가락 정도 내려온 위치에 정강이뼈 바깥쪽에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릎 아랫뼈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손가락 4개를 나란히 댑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위치에 정강이뼈 바로 옆이 족삼리혈입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엄지로 원을 그리듯 30초간 마사지합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합니다. 족삼리혈은 하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종을 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저림과 무거운 느낌을 해소합니다. 세 번째 혈자리는 용천혈입니다. 발바닥 앞쪽 중앙,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가락을 안쪽으로 오므립니다. 발바닥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곳이 용천혈입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주먹으로 두드리듯 자극하거나 골프공으로 굴립니다. 1분간 합니다. 양쪽 발 모두 합니다. 용천혈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발의 냉증과 저림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세 곳을 매일 자기 전 5분씩만 자극해 주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3가지. 아침 공복에 뜨거운 커피 마시기, 공복에 고강도 유산소 운동하기, 저녁에 바나나와 우유 함께 먹기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고의 방법 3가지.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타서 마시기, 양파, 당근, 사과로 만든 혈관 청소 주스 마시기, 하루 3번 발끝 펌핑 운동하기입니다. 그리고 특급 비법, 합곡혈 족삼리혈 용천혈 지압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2주 후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며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손발 저림, 고혈압, 콜레스테롤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삶을 구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제약회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안 드는 건강 비법, 병원비 아끼는 방법, 약 없이 건강해지는 비결을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73세 48년 경력 심장내과 전문의 박혈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